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1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바이든의 백신 강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는 계속 결의안을 반대하기 위하여 공화당 의원들이 뭉쳤습니다. 바로 유타의 마이클 리, 캔사스의 라저스 마셜, 와이오밍의 신티아 룸니스, 인디아나의 마이클 브라운, 켄터키의 랜드 폴,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등 이 법안은 바로 이 6명의 의원들이 연설을 하여 상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디펀딩 CR법, 즉 CR이라고 하는 것은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하는 계속 결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 결의안을 통하여 조 바이든은 백신 강제를 지속적으로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대를 한 이 의원들의 노력이 오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상원에서 과반수 통과를 결정을 하고 양당 합의 간에 투표를 하였으나 46대 47로 아깝게 한 표 차로 패하였습니다. 공화당이 패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4명의 라이노 때문입니다. 유타의 밋 롬니, 오클라호마의 짐 이노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엄, 노스캐롤라이나 리차드 벌 이렇게 4명이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46대 47로 한 표 차로 져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논평가는 차라리 상대방 당에 소속한 사람이면 식별이나 가능하지 같은 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방해를 놓고 있는 라이노들은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결의 적은 바로 공화당 상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심령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오늘 고향인 달러웨이로 주말 휴가를 즐기러 가기 이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침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침공할지 안 할지는 푸틴의 마음인데 자기가 거기서 확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인 NRCC가 BSP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BSP는 배럴그라운드 서베이 프로젝트라고 하여 전장 유권자 성향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BSP에 따르면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율이 공화당이 37%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44%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화당 지지가 36%, 민주당 지지가 63%였으나 오늘 실행된 이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민주당 지지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인 브루노비치가 오늘 ICE가 2021년 해당 연도에 대한 모든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명의로 ICE에다가 2021년 이민과 관세에 대한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금 강제 명령서를 발송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민과 관세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꼭 필요한 연차 보고서인데 2월 말이 다 돼가도록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브루노비치 법무부 장관이 이민세관국에 오늘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노비치가 실제적으로 이런 데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아리조나주 부정선거에 대하여 지금 기소되어 있는 많은 사건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것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손을 대는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엉뚱한데 이런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시민들의 시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 속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조 바이든의 새로운 자비 또 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 있는 그레이트 레이크라고 하는 데를 방문하여 자기가 소시적에 이 그레이트 레이크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레이트 레이크는 실제로 인명구조대원이 1명도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아무도 인명구조대원이 없는 호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치매인 것인지 불분명하나 일전에는 열차 승무원도 했고 철도 운전도 하였고 화물차 운전도 하였고 이제는 호수에서 인명구조까지 하였는데 참 다양한 직업군을 거친 조 바이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금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즉시 잔드름 특검을 보호해야 한다고 공식 사안을 발송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는 4명의 라이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라이노는 밋 롬니, 수잔 콜린스, 빌 캐스티, 리사 멀코프스키 이렇게 4명은 이 공식 사안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샤 해너티와 레빈 간의 오늘 대담에서 이들이 오늘 쭉 대담한 후에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 시민들을 싫어합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담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국경 문제 또는 백신 문제 또한 인플레이션 문제 등등 미국인들의 생활이 지금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국내 일은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해외로만 자꾸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정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이 미국인을 싫어합니다 하고 대담을 끝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극좌파 위원들인 3명에 대하여 학부모 단체로부터 소환을 당하였습니다. 교육위원 이사의 의장인 게브리엘 로페즈, 이사인 파우가 몰리가, 엘슨 콜린즈 이렇게 3명 몽땅 학부모 단체로부터 소환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런던 브레이드 시장이 이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교육구에서 일어난 일종의 정치적 혁명으로 많이 여기고 있으며 특히 LA 타임즈의 경우에는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민심의 바로메터이며 민주당의 폭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염려스러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오늘날 이렇게 극좌적인 성향을 띠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 딱따구리 4인방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AOC를 포함한 극좌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 정치가들의 영향이 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폭망을 예견하고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과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그들에 대하여 발언권이나 의사진행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이오밍주의 한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공기총 사격 연습을 체육 시간에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입니다. 한편 이 학교 교장과 체육교사는 우리 와이오밍주에서는 총기 휴대가 합법이므로 집안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이 많은 총기를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차제에 이 총기에 대한 위험성과 또한 정확하게 사격하고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체육시간 특활 과정으로 이것을 하는데 학생들의 신청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겔 칼도나 교육부 장관이 오늘 미 전역에 약 16,000명의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에게 융자금을 탕감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금액은 약 4억 1,500만 불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기술대학 또 취업 전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정부 융자를 받아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여 왔지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학자금 탕감이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반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도 한 20년씩 보통 갚아야 됩니다. 이 학생들은 아주 행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요일인 2월 18일 일자로 미국 농수산부에서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을 금지하였던 것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95%를 공급하고 있는 아보카도 생산지인 멕시코가 다시 수입 물량이 들어오게 되며 미국 내에서 아보카도 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의 많은 주에서는 제로본드라고 하여 범법자들에게 보석금이나 벌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작용 중에 오늘 하나가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절도, 강도, 가택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로 3번의 하루 사이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침 7시 35분에 걸리고 오후 1시 35분에 한 번 걸리고 저녁 7시에 걸려서 3건을 다 걸렸다고 하는데 1차 걸렸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랜데일 경찰서에서 그를 보석금 없이 석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강도짓 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35,000불이나 파인을 걸었지만은 그는 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결국은 저녁 7시에 남의 가택을 침범하여 절도 행각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15만 불이 책정이 되었으나 또 석방입니다. 이 조지 게스컨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 법무장관을 맡은 이후에는 제로본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범법자들이 보석금 없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